종이 말대로 제가 뭐 뭘 살 때 회사 카드를 먹으면 되죠. 이런 생각은 제가 안 하고 살아온 사람이기 네. 때문에 편집장님께서 좀 법카를 야무지게 쓰시는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저랑 이제 늦게까지 술을 먹고 제가 이제 걸어간다고 하면 야 같이 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보통은 이제 본인이 결제를 하시거나 그럴 때 하는데 회사 일이 딱 내리고 나면 법카가 결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야무지게 쓰시는 스타일이라. 8월 9일 수요일입니다. 15시 1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 주랩주 5화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윤입니다. 정소입니다. 유정입니다. 네. 원래 저희가 이제 더 주랩주 하면 출연진 5명이 해서 이제 저희 세 세대가 형철이 덕현이까지 함께 하는데 오늘은 큰 사건이 회사 내에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우리 주주 세 분과 피징계자인 류청 기자님까지 모시게 됐습니다. 두 주주분과 진행자분에게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뭐죠? 피징계자의 단추가 너무 많이 풀렸다고 다 먹거나 다 채우거나. 때는 이 정도 풀어도 괜찮아 했었던 거 아니에요? 다 열거나 아니면 그래. 일단 걸리는 겁니까 이것도? 아니 일단 수갑부터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수갑 채울 정도입니까 이게? 아니 너무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거 징계를 지는데 왜 수갑을 채워요? 네, 그리고 저 그 진행자인 수빈 씨한테 좀 약간 유감이 있습니다. 아까 류청 기자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냥 류청이라고 해주세요. 류청 알겠습니다. 류청. 오늘은 이 시간은 류청입니다. 그냥. 제가 일단은 공손하게. 아니 공손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말이 맞는 건데. 본 코너 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청문회 그리고 징계위원회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청은 일본 투어가 예정된 바이에른뮌헨과 김민재 취재를 위해서 일본으로 파견을 갈 예정이었고 이에 박종현 대표는 한도가 큰 본인의 법인카드를 류청에게 줬지만 류청은 홍콩에서 법인카드를 분실했고 심지어 300만 원까지 결제되어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한 사람분의 월급 그 이상을 지금 손해를 끼쳤는데요. 그리고 뻔뻔하게 우동 먹방을 찍고 왔다고. 류청을 모시고 어떤 징계를 내려야 할지 오늘은 이제 박종윤, 이주원, 손병 이렇게 세 주주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장에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일단 벌써부터 지금 반박하는 건가요? 반박은 아니고요. 공소장에 문제가 있는 게 이 법인 카드는 원래 제가 들고 있던 것이. 왜 이렇게 재밌냐? 왜 이렇게 재밌냐? 너무 재밌다. 더 주랩주 잘 만든 것 같지 않아 진짜? 아니 웃으면 안 돼. 사실 한 명이 지금 잘릴 수 있는 상황이야. 웃을 일이 아니야 지금. 하나 더 잠글게요 제가. 잘리면 안 되니까. 일단 법인 카드는 제가 들고 있었고 뭐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입이 10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 우동 먹방을 찍은 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건 나도 못 봤어. 명섭이가 우동 얼마짜리였어요? 900엔짜리였어요. 한 9,000원? 8,900원. 900엔이 왜 나와? 홍콩인데. 아니 일본 가서 얘기해. 일본 가서. 일본 가서. 그 이거는 명섭이가 그 특파 컨텐츠를 찍으니까 형이 뭘 먹고 어떻게 다니는지를 보내라고 해서 제가 넣은 거지. 제가 가서 SNS도 잘 안 하는데 가서 우동 먹방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인간인데. 오늘 청문회지만 이 청문회가 랩추종윤 징계위원회 한 하위 절차잖아요. 그렇죠. 사실 징계위원회는 최초거든요. 네, 제가 그 징계위원장으로서 오늘 먼저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가장 무거운 게 파면입니다. 네, 그다음 해임, 그다음에 강등. 이거는 그 공무원 징계령을 그대로 한번 따온 거예요. 강그 급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정직, 그다음 감봉, 그다음에 견책. 근데 뭐 제일 마지막은 이제 그 징계는 아닙니다만 불문 경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특별히 또 공동대표이사 중에 한 명이 이주원 대표이사가 제안한 혀 뽑아 땡기기. 그거까지 추가해서 특별히 랩추종윤의 징계는 이렇게 구성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이 메이나요? 좀 일단은 첫 번째로 홍콩에 휴가를 간 거죠. 벌써 청문회 들어가는 거군요. 홍콩에 왜 간 겁니까? 제가 예전부터 했던 그 우리 축구 역사 찾기에 그게 이제 인터뷰가 잡혀서 그분들을 뭐 홍콩 뭐 교수님, 그 옛날 홍콩에서 뛰었던 한국 선수 이런 분들을 만나러 간 거죠. 그래서 이제 휴가를 낸 거고 가서 이제
많은 분들은 물론 어차피 휴가니까 네. 놀러 간 거지만 사실은 이제 제 일을 하러 갔었는데 회사 일하고는 네. 좀 무관한 거네요. 회사 일도 네. 아 그죠 무관하죠. 네. 자 서기 네. 네, 서기 정확하게 적어주십시오. 네. 회사 일과 무관하게 홍콩에 놀러 갔습니다. 다만 그건 있었어요. 그 제가 그때 이제 종찬하고도 얘기하고 했지만 그 홍콩에서 회사 일로 한 분을 만나기로 한 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좀 높은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하고 혹시 뭐 있을지 모르니까 가져갈까라는 두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제 홍콩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그게 없어진 걸 확인했으니까 와이프한테 문자를 보내놨습니다. 혹시 책상에 카드가 있는지 알아봐달라. 근데 그게 문자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종찬한테 이제 연락이 왔고 저도 파악을 빨리 한 거죠. 네. 그럼 이게 그렇습니다. 그 누가 새벽한 건가요? 아니면 분실인 건가요? 그 여기서 빼간 거예요? 아니면 지갑이? 그렇죠. 의문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 카드 하나만 쏙 빼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카드 하나만 가져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저도 흘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가져갔다고 확신을 하게 된 게 거기에 $100가 있었어요. 한국 돈하고 $100가 있었는데 지갑 안에 네, 그 두 개만 가져갔어요. 지갑은 냅뒀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갑이 없어졌으면 빠르게 신고를 했을 텐데 그 두 개만 지갑을 어디다 뒀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체크인을 할 때 3명이 같이 갔습니다. 어디 체크 호텔? 네, 호텔 체크인을 할 때 그날 제가 비행기에 2시간 반이 연착이 됐어요. 2시간 연착이 되고 되게 지친 상태에서 도착을 했고 지친 상태였음 더 주세요. 네. 그분들도 그분들은 먼저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저 때문에 한 3시간을 공항에서 기다렸고 그래서 호텔까지 무사히 도착을 해서 셋이 다 체크인 코너에 가 있었고 저는 홍콩에서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가 있었는데 갔다 오니까 제 가방문이 좀 열려 있는 걸 저 친구가 봤고 어떤 가방입니까? 어떤 형태? 그럼 아예 가방을 열고 뺀 건가? 백팩이었습니다. 백팩이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나사가 좀 풀어졌었고 부연을 하자면 나사가 풀어졌음. 7월에 저도 이제 되게 나쁜 일이 많았는데 제가 이게 사고를 냈습니다. 교통사고. 아 그래? 그것도 주유소에서 말도 안 되게. 진짜요? 네, 정신이 좀 빠졌는지 정신이 빠졌음. 네, 정신이 빠졌는지. 지금 약간 심신미약 좀 아니야 그건 아니고 나랑 패턴이 비슷한데 지금 동정심을 자극하는 거야. 아니 동정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좀 나쁜 일 있었다는 게 약간 추맨 표정이 조금은 사그라들었어. 그 개화동 주유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회사 오려면 이렇게 네. 빠지는데 앞차가 나간 줄 알고 저는 이쪽만 보다가 그냥 브레이크를 딱 놨는데 쿵 해서 했는데 회사 일도 회사 일이고 이게 진짜 뭐가 있나. 그래 면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상황이랑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팩트가 맞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그럼? 맞습니다. 뻔뻔하게 우동 먹방을 찍었다는 건데. 네, 그것만 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그것도 좀 빼주세요. 그 주유소에서 사고 난 거는 필요 이상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아니요. 그것도 제가 그랬다는 거지.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좀 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뭐 청문회나 징계위원회 같은 거 할 때 동정심을 유발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요? 네. 그럼요. 아니 왜냐면은 재판의 경우에도 재판의 경우는 유죄 무죄를 가를 때 엄격하게 법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 다음에 양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반영이 되는데 징계는 사실 그 재판만큼 엄격하지는 않아요. 판단이. 그래서 아까는 이제 교통사고 한 건 말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한 3건 정도 좀 더 슬픈 얘기, 불쌍한 얘기 이런 거 좀 꺼내놔야 꺼내놔야 좀 주주들이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 이상은 없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 홍콩에 갔다 와서 300만 원을 길바닥에 버리고 그다음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종윤이랑 저하고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종찬이가 좀 급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저 부스 안으로. 그 회의도 분위기가 좀 심각한 회의였나요? 그때 당시에는 안 심각했던 적이 없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종윤이랑 저랑 얘기했을 때. 근데 갑자기 이제 종찬이가 유청이 또 일본을 가려 한다. 일본을 가려 한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김종찬도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홍콩에서 엊그저께 왔는데 뭔 또 일본이냐?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프리시즌 경기했기 때문에 일본을 갔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래? 그럼 얼만데? 하니까 딱 잃어버린 300만 원 돈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이제 그 출장비가. 갑자기 네. 들리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나서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야, 우리 옛날에 이런 거 안 아꼈잖아. 보내자. 이런 씁쓸한 마음을 움켜쥐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회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일본에 갈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 전부터 이제 청이 형이 하긴 했었습니다. 홍콩 찍고 일본 가는 거는 아니야. 알고 있는 그러니까 동선이었나요? 홍콩은 나는 몰랐고요. 아, 예. 홍콩 몰랐어요. 홍콩은 본인 휴가로 갔으니까. 홍콩 몰랐고요. 예. 일본 가는 거에 대해서는 청이 형이 지속적으로 구단들이 그쪽에 투어를 가고 한국 선수들이 거기 있는 팀들이 포함되어 있는 팀들이 가기 때문에 컨택 포인트를 최대한 좀 잡아보고 싶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진행되고 있었었는데 만약에 거기 가서 영상을 찍을 수 있다라면 이거는 뭐 충분히 좋은 그건데 사실 그 구단이나 선수들이 굉장히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합의가 되고 가도 현장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보통 사람들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종윤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일 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청은 10% 정도의 확률만 있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초낙관적이다. 네네. 초긍정적. 할 수 있다, 접촉할 수 있다.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번 건에 이의 있습니다. 이 있으면 하는데 결담이 굉장히 심하게 지금 긴장했나 봐요. 그러니까 두 개를 풀어야 되는 거야. 더워. 두개 에어컨 좀 푸는 거. 틀어주세요. 이번 원래 다 징계위원회가 이래요. 땀이 나. 근데 진짜 땀이 나네요. 땀이 없는데. 땀이 나. 나는 지금 춥거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파면, 해임, 양등, 정직, 감봉, 견책. 갑자기 땀이 나네요. 네네. 국가공무원 징계령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 돌아왔고요, 다시. 이번 거는 그 전날 얘기했던 게 그 다음 날 아침에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오케이가 돼서 이제 갔던 거고. 이번 거는 이제 거의 95% 정도 만들어 놓고 갔고 이강인 선수 정도만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갔었고요. 저도 사람인데 제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300만 원을 날리고 와서 근데 갔다 올게. 10분의 1에 도전한다.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제가 그래도 경력이 17년, 18년인데 그 전 두 대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종찬도 보고 수빈이도 보고 밑에 있는 여러 친구들을 동료들을 보는데 제가 그랬겠습니까? 저를 도대체 뭘로 보는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뭐로 보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뭘로 보는 겁니까? 류청이란 불확실한 사람. 90%의 불확실함과 10%의 확실함을 갖고 있는 사람. 미스터 미지수. 이게 분명히 이 건까지 어그러지면 이건 진짜 뭐 징계를 떠나가지고 나 사표 써야 되나? 정말 수없이 생각했거든요. 그럼 일본 가서 또 문제가 되면 사표 쓸 수도 있다는 생각했다는 얘기는 홍콩권으로는 전혀 생각 안 했던 얘기다. 아니죠. 홍콩 거는 그때 이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종찬 실장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미리. 이거는 회사에 타격을 입힌 거기 때문에 이건 내가 그 공제가 안 되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하고 만약에 안 해주면 돈을 내가 내겠다. 당연히 돈을 내가 내야 되는 거고 근데 다만 내가 일시불로 그렇게 얘기해 오르니까 10개월 할부 해주면 안 되냐.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단 한 번도 그냥 먹겠다. 여러분들이 뭐 제가 우동 먹으면서 이 새끼 돈도 처먹을 거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돈. 네, 저도 이제 저도 팀장도 해보고 여기서도 뭐 평창이지만 제 밑에는 사람이 없지만 그렇게 부도덕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뭐 종이 말대로 제가 뭐 뭘 살 때 회사 카드를 먹으면 되죠. 이런 생각은 제가 안 하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배우자께서도 이 사태를 알고 있나요? 근데 진짜 놀란 게 댓글 보고 하셨나요? 아니요, 와이프가 댓글 보고 한 게 아니라 와이프가 친한 친구가 이제 2명 있어요. 그 가족들이 만났는데 왜 전에 들어갔어? 제가 아는 사람? 아니. 와, 말이 지금 예상이 되잖아. 제가 사실은 다녀오자마자 두 번째 동정심 동정심 3개 있어요. 있어요. 준비가 됐군요. 없다며.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근데 아들 생일이 있었어요. 아들 생일을 넘겼고 야 이거 무조건 가족 영화에 무조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아니 차라리 그 300만 원을 아들 선물 사줬다고 해 그냥. 갔다 오자마자 그 2박 3일로 그 가족들끼리 홍천에 놀러 가는 거였는데 제가 일정상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가서 그분 중에 한 분이 남편분이 아니 청희 씨 법인카드 잊어버렸다고 그러는데 들었냐? 그 와이프가 오빠 카드 잊어버렸어 이렇게 문자 온 거예요. 그래서요. 아직도 일본까지도 가지 못했거든요. 홍콩에서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급하게 제가 게스트로 우리 김종찬 미전 실장을 섭외를 했습니다. 소식 들었을 때 어땠는지부터 좀 증인 말씀해 선서 좀 주시죠. 해주시죠. 네. 선서 본인은 본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뭐라고 해야 되죠? 선서합니다. 선서합니다. 평소에 그 편집장님께서 좀 법카를 야무지게 쓰시는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저랑 이제 늦게까지 술을 먹고 제가 이제 걸어간다고 하면 야 종찬아 같이 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보통은 이제 본인이 결제를 하시거나 그럴 때 하는데 회사 일이잖아요. 꼭 내리고 나면 버카가 결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야무지게 쓰시는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택시 타고 가면서 널 내려주고 내려주시. 저는 이제 앞이니까 걸어간다고 스타일이니까. 하면 네. 보통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리고 보면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냐면 그거는 또 종생 카드로 연결돼 있거든요. 예.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딱 네. 문자가 왔을 때 순간적으로 의심을 하긴 했어요. 정희 형이 뭐라고? 한탕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요즘에 계속 종찬 나 돈이 없어. 맨날 그러셨거든요. 자 그럼 이제는 이제 미전 실장님은 다시 회사로 모시도록 하겠고요. 힘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청희 형이 지금까지 영상 촬영해온 게 이제 총 6개거든요. 총 조회수가 53만이 나왔습니다. 네. 영상들의 개수와 네. 총 조회수 두 대표님은 좀 어떻게 만족을 하시는지. 개수와 뷰어십은 예. 많이 부족하죠. 네, 많이 부족한데 왜냐면은 부족하다는 게 한번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 손수 호호호. 네. 자꾸 왜 네네네. 홍보하세요? 요즘에. 아니야. 들어봐. 예. 들어봐. 3주 전에 올린 영상입니다. 예예예. 제목 아내를 용광로에 던져버린 비정한 남편. 네, 35만. 네. 진짜 잘 나왔네 이번 거. 제목이 이거는 용광로 때문이에요. 용광로 때문에. 용광로를 어떻게 이겨? 그래. 우리도 그러면은 청형 용광로에 넣고 조회수나 뽑자.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 저희가 추후에 후수를 하겠지만 그런 영상이 우리 채널에 잘 없습니다. 실제로 취재를 하고 선수들이나 관련 인물들이 나오는 영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조회수와 별개로 의미는 충분한 영상들이다. 왜냐면 이게 조회수가 잘 나온다고 해서 다 좋은 영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대로 조회수가 안 나오면 나쁜 영상인가? 그것도 아니다. 특히나 남태희 선수 인터뷰나 바이언 아시안 부서 책임자 인터뷰 이런 것들은 다 10만이 안 나왔죠. 근데 10만이 나오지 않은 거랑 별개로 우리만 익스클루시브하게 가지고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영상은 채널의 어떤 퀄리티를 높여주는 영상이다. 예. 단 조회수가 아쉽긴 하다. 네. 우동 얘기를 중간에 한번 꺼냈잖아요. 네. 우동 맛은 어땠습니까? 별로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 당시에는 다 입맛이 없지 않았을까? 야 그게 맛있었으면 인간도 아니다니까. 그리고 근데 속으로 생각했던 거냐? 이제 유도 신문을 한 건가요? 자 일단 두 대표님의 원하는 징계 수준을 듣고 마지막으로 이제 김기현님, 징계위원장께서 최종으로 결정을 해주시죠. 일단 징계 사유냐부터 사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쪽으로 가면은 너무 좀 밋밋하게 끝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일단 이 징계 유형 중에 하나를 고릅시다. 네. 근데 일단 무조건 하나를 골라야 돼. 네네네. 무조건 징계는 한다. 네. 무조건 징계. 자 그럼 징계 저는 혀 뽑기. 그리고 혀는 예. 혀는 미전실 직원 박혜림 양이. 사실 해외에 나가서 출장하는 게 얼마나 고생인지 알기 때문에 뭐 삭감이나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내년까지 저는 아까 청이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300만 원을 100배 3억입니다. 그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나. 네. 주원 형? 저는 그냥 징계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제 술 한잔 사는 걸로. 네, 징계네요. 단둘이 술 마신다는 감봉인데요. 거죠. 네. 중징계 중징계. 회사 직원들에게 있어서는 어우 끔찍해. 파면에 가까운.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네네네. 술 한잔 사는 걸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징계위원장으로서 두 공동대표이사의 의견 잘 수렴해가지고 최종 처분을 내리겠습니다. 징계 혐의자 류청, 징계 혐의자 류청, 회사에 손해를 끼쳤지만 고의가 아니고 그리고 또 충분한 주의를 다 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며 사건 발생 후에도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부분을 참작해서 실질적인 징계를 내리지 아니하되 이스타와 술 한잔 진하게 마시라 라는 최종 처분을 내리겠습니다. 집에 갈 때도 본인 카드로 택시 타고 가기. 징계인데? 그게 징계야. 요즘에는 거의 감봉이다. 요즘에 안 탑니다. 그래서 사실상 감봉. 자 이렇게 징계 수준은 이 정도로 네. 정하기로 아니 하고요. 이런 그 징계 최종 결론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계시죠. 네, 뭐 일단 죄송하고 다시. 왜냐면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게 복구되면 좋겠지만 그리고 아까 그 이 대표도 얘기했지만 저도 첫날 둘째 날
정말 그 엄청나게 뺑뺑이를 돈 뒤에 엄청 더웠거든요. 일본도.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기자 처음 했을 때 이런 마음을 했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뭐 만회한다기보다는 잘해야 되니까 초심 엄청나게 걷고 그 경기장에서 어떻게든 촬영을 해보려고 그러면서 이제 더 잘해야겠다. 돌아가면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와이프는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에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에게 이제 가장 큰 징계가 와이프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하지만 더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튼 이제 카드를 몸에 새기던지 심어 메멘토스. 제가 그래서 진짜 그 8일 동안 9일 동안 카드가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했는데 조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